반갑습니다. 스승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계절이 바뀌면 이제 뭐 침구류, 옷가지들 다 세탁하고 옷장에 넣거나 뭐 따로 보관을 하게 되죠.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계절이 바뀌어서 혹은 뭐 취향이 바뀌어서 손이 잘 안 가는 향수들은 뭐 저는 이제 파라필름, 테프론 테이프 이렇게 전기 테이프 이런 걸로 해서 테이핑을 해 두는 편인데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이거 테이프를 막 감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님들과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기본적으로 향수의 가장 큰 적은 빛과 열 그리고 산소거든요. 테이핑을 함으로써 이 조금이나마 이 산화에 대한 부분을 늦추자는 겁니다. 전혀 어렵지 않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필름이나 테이프 그리고 칼만 있으면 됩니다. 물론 뭐 향수도 있어야죠. 이 마르지엘라 향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에서 사왔어요. 그래서 일본 택이 있는데 이거 5년이 넘은 향수거든요. 사실상 전 얘를 거의 건들지 않고 이 브랜드는 향수 뚜껑도 없기 때문에 테이핑을 해두는 편이고 이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티로더 유스두라는 향수인데 얘도 좀 오래됐어요. 오래돼서 좀 테이핑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. 일단 이 파라필름이라고 하는 건 뭐 익숙한 분도 계실 거고 뭐 아닌 분도 계실 건데 이 파라핀이라는 물질로 만든 필름이에요. 석유에서 뽑아내고요. 뭐 양초, 절연제 그리고 뭐 바세린의 원료로 쓰이고 주로 실험실, 병원 등에서 많이 쓰입니다. 다른 물질들과 잘 반응하지 않고 내화학성이 좋고 방수성까지 있기 때문에 밀봉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향수 입구 부분을 막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술을 보관할 때 이 술 뚜껑에도 감아서 쓰는 편입니다. 자, 이런 파라필름은요 그냥 쿠팡에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. 박스로도 팔고 이렇게 잘라서도 팔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사용 빈도와 향수 개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미터 사놓으시면요 오래 쓰실 거예요.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그냥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향수 스프레이 부분이나 병 부분을 막아주시면 돼요. 저는 이 한 칸을 3등분 혹은 2등분해서 쓰는데 그냥 자른 다음에 스프레이 부분을 감아주고 병 목 부분도 감아줍니다. 살살살 당기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요 쫀쫀하게 달라붙는데 이 손맛이 또 좋거든요. 네,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다시 한번 테이핑을 해줘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파라필름을 감을 경우에 뚜껑이 잘 안 닫히는 향수들도 있어요. 그러면 그냥 안에 감지 않고요 뚜껑 부분 자체를 감기도 합니다.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막겠다라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파라필름이요 일반적인 비닐에 비해서는 산소 투과도가 낮긴 하지만 산소를 100% 막아줄 수는 없어요.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영역으로 봐주셔야 합니다. 이 파라필름을 감다고 해서 산화를 무조건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라거나 보존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빈티지 향수들에 특히 테이핑을 해 두는 편인데 이 향수 같은 경우는요 2006년도 생산 제품이거든요. 꽤 오래 됐죠. 이런 오래된 향수들은요 이 파라필름이나 테프론 테이프로 입구를 봉하고 박스에 넣은 다음에 다시 또 비닐이나 지퍼백에 넣고 이렇게 좀 2중 3중으로 해서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하면요 100%는 아니지만 최대한 산화를 좀 방지하고 늦출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향수 샘플 혹은 바이알들에도 테이핑을 하는 편인데 분명히 사용하지 않았는데 변향이 왔거나 샘플량이 확 줄어든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샘플과 바이알에도 꼼꼼하게 테이핑을 해 두는 편입니다. 역시 100% 산화를 막을 수도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취지에서 말이죠. 또 파라필름 말고 이 테프론 테이프 혹은 전기 테이프를 쓰셔도 됩니다. 산소 투과율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앞서 이야기한 파라필름보다 테프론 테이프가 투과율이 더 낮다라고 외국 글을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어쨌든 파라필름이나 테프론 테이프나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. 그냥 병 입구 부분을 막아주면 되는데 이 전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찍찍한 부분이 남아서 테이프를 제거했을 때 진득한 게 좀 남아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저는 테프론 테이프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실링 테이프, 나사 테이프, PTFA 테이프라고 하기도 하고 수도관, 공기관 이런 이음되는 부분에 배관을 밀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테이프 입니다. 다이소 가시면요 이거 1,000원이면 구할 수 있어서 근처 다이소 보이시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. 테프론 테이프 감는 법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나사도 아니고 누수 방지도 아니고 그냥 향수 감는 건데 그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어서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잘라서 감아 버려요.
네,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파라필름, 테프론 테이프, 전기 테이프 등으로 향수 입구 부분 테이핑해서 박스채 보관을 합니다.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이 향수의 산화를 늦춰 보자고요. 오케이? 오늘 동영상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이상쌤 수정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쇼츠에 테프론 테이프로 테이핑하는 걸 찍어놨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파라필름의 주안점을 뒀지만 테프론 테이프나 전기 테이프나 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요, 테프론 테이프만 쓸 때도 있고 파라필름만 쓸 때도 있고 둘 다 쓸 때도 있어요. 증발 속도 그리고 용매 투과율을 직접적으로 제가 실험할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건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. 자료에 따르면 그냥 비닐보다는 테프론 테이프, 파라필름이 산소 투과율이 낮긴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비닐만으로 패킹을 해도 되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비닐보다는 테이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제일 좋은 건 테이핑하고 다시 그 위를 비닐로 싸면 제일 좋겠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전 테이핑을 해서 향수 샘플, 뭐 향수 바이알들을 보관하긴 하지만 뭐 향수 리뷰를 준비한다거나 뭐 봉인했는데 뿌리고 싶어진다라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 자주 이 테이핑을 붙였다 뗐다 하거든요. 매번 테이핑을 새로 하기가 좀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해두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소분을 직접 했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테이핑을 해 두시는 게 훨씬 더 보존 기간을 좀 늘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. 저의 노하는 못 막아도 이 향수의 산화는 늦춰 보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죠. 여기까지 할게요. 오케이, 들어가세요.